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2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막판 유세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경기도, 민주당은 서울을 중심으로 마지막 한 표 끌어모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주말에는 사전투표가 있었죠. 31.3%로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 열기를 두고도 여당과 야당의 분석은 달랐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만하고 부도덕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분노와 심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높은 투표 열기가 어떤 결과를 끌어낼까요? 아직은 누구도 섣불리 전망하기 어려운데요. 모레 본투표 이후 민심의 향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봄나들이 사행시. 봄나들이 갈 때쯤 나도 차 바꿀까? 라는 생각. 들면 딱 KGM 토레스지. EVX까지 혜택이 팡팡. 4월 특별 혜택 토레스 24개월 무이자 할부또는 최대 200만원 추가 할인. EVX 전트림 200만원 인하까지. KGM 전시장에서. 이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로 바꾸지만 연금 이자는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2대 총선 후보를 만나볼 텐데요. 잠시 후 안동 예천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순항할 것 같았던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최근 암초를 만났죠. 바로 지난해 지역 내 합의가 이루어졌던 복수 화물 터미널 문제에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토교통부가 복수 화물 터미널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그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대구 경북 신공항은 잘 알려진 것처럼 지역 내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이제 무산됐던 국토 동남권 신공항 사업 대체로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서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공항과 공군부대인 K2를 통합 이전하는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반발이 적지 않았고, 또 공항 이전 대상지를 두고 군이 우보냐, 군이 소보 의성 비아니냐를 두고 주민 투표까지 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7월 신공항 이전지로 이제 공동 후보지였던 군이 소보 의성 비아니 결정이 됐고, 지난해 4월 특별법 제정, 7월에는 군의군 대구시 편입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과정들이 모두 지역 내 합의로 이뤄진 사업인데요. 올해 초에 이제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가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합의는 큰 의미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걸 시작으로 해서 과거에 작성한 합의문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발언은 지난해 11월 빚었던 갈등을 수습하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 지역에 또 다른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그러니까 지역 내 합의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걸로 이제 의성 주민들 많이 화나게 만든 건데, 네네. 자, 좀 구체적으로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국토부 내 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이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단인데요. 네. 이 신공항 건설 추진단의 단장이 한 발언입니다. 우선 지난 1월 25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 상공회의소 주간 기업인 간담회에서는 화물터미널 2개를 운영을 해서 잘 되는 것보다가 대구시 인구가 300만 명 되는 것이 더 빠르다. 뭐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예. 또 2월 20일 의성군과의 면담에서는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를 두고 의성 물류에 도움이 안 된다. 지역의 합의사항을 지킬 필요는 없다. 과거 작성한 의미 없는 합의서를 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텅 빈 화물터미널 지어서 무엇을 하겠나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또 다음 날 열린 관련 회의에서도 경북도가 건의했던 의성 화물터미널안을 제외하고 군공항 계획, 민항 사전 타당성 결과부터 이제 검토를 시작을 하자 지역에서 작성한 합의문은 국토부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 참 하나하나 받아들이기가 힘든 얘기네요. 그러니까 화물터미널 2개 운영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대구시 인구가 300만 명 되는 게 더 빠르다. 그러니까 100% 불가능하다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제가 뭐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발언의 취지나 배경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사업 추진이라던가 또 이전지 선정과 같은 모든 과정이 지역 내 합의로 이뤄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이 지역 내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온 전례가 있고요. 네. 당장 이번에 문제가 된 화물터미널 걸린 문제는 2020년 8월 체결된 의성군 공동 합의문을 바탕으로 해서 의성의 물류용 화물터미널을 또 군위에는 여객용 화물터미널을 건립하기로 한 게 지난해 11월이고 네. 당시 이제 대구시나 경상북도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더해서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당시 국토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을 했고요. 네. 또 그해 10월에는 경북도청에서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또한 복수 화물터미널 건립을 약속을 했습니다. 아, 네. 대통령, 국토부 장관, 대구 경북 양시도 단체장 모두가 합의한 사안을 국토부 공무원이 반대하고 나서는 건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 또 중앙 관료로서 중앙 중심적인 행정 마인드 이런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같은 반발에 의성 군민들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자, 지난 2일이었죠. 4월 2일에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청사를 직접 찾아가서 또 대규모 집회도 벌였고 여기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네, 의성 주민들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예. 지난 3월 1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 문제의 발언을 한 국토부 관계자와 의성 주민들로 구성된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위원회 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3월에 있었던 면담이고. 3월 걸 먼저 이야기를 하면 또 이보다 앞서서 그날 오후에는 김주수 의성군소와도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이 관계자는 직답은 피한 채 검토 중이다 이런 답변만 반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 문제를 이제 4.10 총선 전까지 매듭 지어줄 것을 요청하고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에 나서겠다 이런 예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난 2일 이제 한 800명 정도가 참가한 시위가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열렸고요. 이 과정에서 그 의성군 전 통합신공항 유치 공동위원장이 자해를 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또 그리고 가격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의성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
듣고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 뭐 자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당시에 네. 뉴스에 보도되기로는 이제 할복했다 이렇게 보도가 그렇죠.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생명 좀 지장 없나 뭐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예. 네네.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고요. 네네. 지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갈등이 이제 새롭게 봉합되는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전망도 슬슬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 최근 들어서 좀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우선은 이제 문제 발언을 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하고 지난달 이제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하고 면담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달라진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경북도는 최근 기존에 제시한 화물터미널 부지 외에 새로운 곳을 이제 화물터미널 위치로 제안을 했습니다.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수정안 제시와는 별개로 기존의 제안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고 네. 국토부는 이제 공항 기본 계획에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이 넓어졌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국토부의 전향된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뭐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건 기존에 왜 복수안이 있잖아요. 화물터미널 복수안이 네네. 하나가 있는 거고 요번에 네네. 또 새롭게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 곳에? 그렇죠? 아니죠. 의상에 지으려고 하는 거는 네. 화물 물류용 화물 터미널인데 예. 그 기존에 제시를 했던 부지는 지난 11월에 제시를 했던 거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경상북도가 이제 지난 11월에 제안한 거는 그 공항 기준으로 서쪽 편에 있는 거고 이번에 예. 이제 새로운 위치를 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 수정 제시한 위치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경상북도가 제안하는 이제 화물터미널 위치는 공항 내 군공항 시설과 인접한 동쪽 부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은 이제 11월에 갈등이 불거졌을 때도 검토를 했던 곳이기는 한데 예. 당시에는 할주로와의 고저차라든가 이런 것들 이유로 검토 단계에 그쳤거든요. 예. 그랬는데 최근에 여러 공항의 기본 계획에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새로운 부지로 이제 경북도가 수정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수정 제안을 해도 과거 문제가 됐던 할주로 고저차 같은 문제의 경우에는 공항 기본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기존의 화물터미널 건립 부지였던 이제 공항 서쪽과 비교를 하면 접근성도 높고 물류 수용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물류 수용성도 좋고. 네. 그러면 처음에 왜 갈등 빚고 있을 때 이렇게 좋은 곳 있었는데 왜 그때는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과거에도 검토가 됐으나 할주로 고저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군 공항의 기본 계획 변경 이런 부분들이 비공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이다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들어서는 곳은 비안면과 인접한 지역이고요. 또 공항 부지 밖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제안했던 지역은 비안면과 인접하고 공항 부지 밖에 있어서 유도로 신설이 필요가 했습니다. 네. 또 공항 물류 수요를 대부분 충당할 것으로 보는 국가 산단과의 연결을 위해서도 별도 우회도로의 건설도 필요가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이제 수정 제안한 부지는 기존의 이제 부지와 비교했을 때는 대구나 구미, 포항과 같은 대구 경북의 주요 산업 물류 거점과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공항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인 의성 봉양면과도 거리가 가까워서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물류단지 조성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이 수정안은 복수의 선택지를 제안한 것이거든요. 기존의 부지도 여전히 화물터미널 입지로 효력은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화물터미널 문제를 빨리 내조지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국토부로 모든 공이 넘어간 그런 상태인데 복수의 선택지를 제시를 했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 군공항 기본 계획 변경 움직임의 그 틈을 노린 건데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일단 우선은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과는 별개로 이철우 지사가 직접 박상호 국토부 장관과 만나서 화물터미널 문제 해결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의성에 출마하는 박형수 후보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도
수정된 화물터미널 위치안을 포함을 해서 경북도의 모든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도 현재 신공항 SPC 구성 등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화물터미널 문제가 더 이상 공항 건설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국토부의 긍정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신공항 화물 물류라는 게 국토부가 우려하는 대로 팔이 날리는 공항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인천공항으로 항공 물류가 집중될 경우에는 지역 기업은 물류 운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경북의 주력 산업인 무선 전화기나 TV 카메라 수상기와 같은 품목들은 인천공항 처리량이 각 품목이 처리하는 전체 비중의 89%, 84%에 달합니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 이런 과정에서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결국은 중앙 중심의 행정이 아닌 지방의 현실에 맞게 또 지역의 귀를 기울이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돼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밤새우로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3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안동 예천 선거구 후보 만나볼 텐데요. 참고로 국민의힘의 김영동 후보는 선거 일정상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안동 예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 참 빨리 흐르죠? 네. 총선 이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게 해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아유, 제 목소리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감기에 걸려서 이제 네. 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유세 차량을 타고 거리 유세를 하다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분위기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 있었잖아요. 역대급 31.3%라는 투표율이 나왔는데 이 높은 사전투표율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 이제 각 두 당에서 분석이 서로 깔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전투표가 정책되는 것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자들이 일찍 사전투표를 해준 것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 운동 이제 막바지. 오늘 저녁하고 내일 하루, 그러니까 하루하고도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선거 운동할 일이. 예. 그동안에 이제 운동하시면서 느끼신 점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제가 했는 것보다 주민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제가, 민생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건전 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대기업 부자 감세를 해서 작년에 결국 거의 60조 원 되는 세수가 구멍이 났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되어 국가 기초과학 분야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기관 중요 자리에 전문성 없는 검사 출신 인사를 대거 기용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드러내시지는 않아도 정부와 국민의 힘에 대한 불만을 지역민을 만나면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이런 불만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김상우 후보께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할 진짜 지역 전문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최근 10년 동안 지방 소멸 시계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안동과 예천 그리고 더 넓게는 경상북도가 지방 소멸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에 대학교에 있으면서 교수로서 지역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한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달 29일이었죠.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김형동 후보 살아있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지난 3월 29일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형동 후보는 지역구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김명동 후보는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도 이에 대해 지금까지 속 시원한 해명 하나 없고 TV 토론에서도 캠프에서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지역민을 현혹하였습니다. 지금 김명동 후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 받았으니 어차피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구는 등한시한 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만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것은 경쟁 후보인 저를 포함해서 지역 유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유권자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이틀째 되는 날까지도 얼굴 한번 안 비쳤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얼굴 볼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캠프 요새 다니다 보면 이제 서로 마주치기도 하는데 네. 잘 보기가 힘들군요. 네. 거의 지역 시의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의원들이 열심히 뛰고. 예. 대신 자, 지금 김형동 후보가 선거법 위반했다고 해서 고발돼서 이제 큰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김상우 후보는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TV 토론에서도 제가 질문했을 때 명확한 해명 없이 그냥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한 개 설치할 수 있는데 지난 3월 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영동 예비 후보자가 건물 5층을 당협 사무실로 신고하고 4층은 보험 설계 사무소로 위장한 유사 선거 사무소를 운영해서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회 관계망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네. 선관위에서 이 사실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3월 18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5층 건물 여기 이제 당협 사무실로 신고를 했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있는 4층을 보험 설계 사무소로 위장한 유사 선거 사무소로 활용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네네, 팩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영동 후보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글쎄, 여러 언론 보도에 보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그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어정쩡한 그런 해명 형식의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도 그날 TV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언론에서도 자세하게 보도되었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고발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당무 어차피 당선되어도 무효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다고도 합니다. 아, 어차피 그러니까 김상우 후보님은 김영동 후보의 이 선거법 위반이 너무나 명확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어차피 무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현재로서. 아니요, 제가 본다기보다는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도 있다. 다른 대부분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검찰 정권의 어떤 사후 조치가 어떻게 날지는 정말 심히 염려됩니다. 그때 TV 토론에서도 이 얘기 한참 하셨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동 후보 답변이 고발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있나요? 혹시? 모를 수가 없죠.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다 바로 직결되는 당선과 또 당선 이후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그걸 제대로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김영동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이 건에 대해서는 김영동 후보의 명확한 해명 답변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상우 후보님께서는 이제 미래 먹거리 요람 도시 안동 예천 구축 이걸 이제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안동과 예천은 전통 문화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한국 정신문화 수도에서 세계 문화 수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천과 안동의 풍부한 문화 원형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의 콘텐츠로 개발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된 안동과 예천을 명품 교육도시로 재탄생시켜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고령 친화산업 육성 및 시니어 특화산업단지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산업 활성화, 시니어 메디컬 서비스 인력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후보님이 국가환경공단의 지역 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우셨잖아요. 근데 지난 TV 토론에서 김영동 후보는 이거 현행법상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TV 토론에서 김영동 후보가 법령, 시행령상 환경공단이 있는 데가 매립지고 이전이 불가능한 대상이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면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을 뿐 매립지여야만 한다거나 이전이 불가능한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이미 그런 조건이? 네, 예. 타 지역에서도 유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더구나 인천은 이미 국제공항공사 경제자유구역으로 민간 자본이 풍부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안동은 안동댐, 이마댐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환경 문제와 관련 깊은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환경공단 유치에 적합한 지역인 것이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민의힘 중앙당 공약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빠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역 균형 발전을 말로만 외치고 실제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동시 예천군 민 여러분, 제가 보기에 보수당 한 당만을 고집한 지난 40년 지역 발전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놓친 안타까움을 더 이상 재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수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집권 여당 의원으로 지역에 대한 비전 없이 예산만 끌어오겠다는 공약만 내세우고 중앙 정치에만 몰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국민 혈세로 조성된 3대 문화권 사업은 우리 지역의 골칫거리만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가져오는 것 이상으로 지역민들이 원하고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잘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안동대학교 교수로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경북의 유일한 대표 영입인재 기호1번 김상우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역을 새롭게 다르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지역을 다시 살리고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김상우입니다. 네. 자, 안동 예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후보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아까 그 유사사무소 그 이슈도 네. 있고 해서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과 같이 인터뷰를 했으면 좋았는데 네. 김영동 후보 측에서 이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 김상우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총선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총선의 이제 그 공약 내용들 가운데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정의와 관련된 항목들이 있는데요. 예. 오늘은 해외에서 좀 지난주에 두 건의 아주 재밌는 외신이 떴어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에서 아동 청소년 16명이 일종의 이제 기후 소송을 냈는데 이겼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주정부를 상대로 해서 뭔가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겼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대표적인 그 기후 활동가인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네덜란드에서 시위하다가 좀 체포됐다는 그런 또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우리 총선에서도 지금 이 사안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제 기후 정의 실현이 되겠는데 그 미국 몬태나주의 기후 소송 문제 요거 하나 짚어주시고 또 하나가 기후 활동가 아마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툰베리가 체포 당했다는 소식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미국 몬태나주 기후 소송 아동 청소년 16명이 소송했다는 이게 어떤 소송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몬태나주라는 아주 그 서북부에 있는 굉장히 좀 뭔가 낙후된 지역이죠. 이제 농업 위주로 사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사는 5세에서 22세 사이의 청소년 16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해서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줘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이걸 침해했다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몬태나주 그 주 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을 냈는데 이 지금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그 손을 들어준 이유가 여기에는 주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주 정부와 개인들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다. 이 지금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저기 지방법원 판사가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냈고 이제 주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만약에 판결이 이게 최종 확정이 되면은 이제 화석연료 개발할 때 뭔가 좀 이렇게 그 절차를 거치거나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이제 미국의 뉴욕 타임스나 ABC 같은 주요 언론들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와이나 유타나 버지니아 같은 주에서도 이런 주 헌법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앞으로 이게 얼마나 확산될지 한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꼭 저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얘기 같지가 않네요. 우리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5세부터 22세 아동 청소년 16명이 소송을 낸 이 판결에서 승소했다. 환경의 중요성에 그 손을 들어주었다. 그 실제로 이런 아동 청소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그런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확인해 간다는 그 자체가 저는 놀라웠어요. 상당히 놀랍고 이 아동 청소년 이렇게 이름만 내걸고 뒤에서 다른 어른들이 이렇게 소송한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아동 청소년들이 했나 보네요. 16명이.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정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획기적인 어떤 전환기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기후 활동가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체포당했다는 소식.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그러니까 그의 국적은 스웨덴인데요. 스웨덴. 이제 그레타 툰베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동가로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의사당 앞에서 이제 기후 운동 단체인 멸종 반란이라는 단체하고 이제 의사당으로 향하는 길을 봉쇄하고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툰베리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위의 요체는 이제 앞으로 6월에 열리는 화석연료 보조금과 관련한 정부 논의에 앞서서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거였는데 그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석유 기업이 로얄 더치 쉘이라는 기업하고 항공사 KLM과 같은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마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에 이런 그 보조금을 줌으로써 탄소 배출을 많이 배출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게 이들의 시위의 요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툰베리가 좀 더 거리를 막는 과격한 그 시위를 하다가 일종의 이제 거리를 막았으니까 교통도 통제되고 경찰에 이제 제지도 뚫고 이렇게 갔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체포를 당했다는 뉴스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활동가들의 이 뭡니까 의식,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다급해지고 점점 더 이제 행동은 좀 과격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외 2가지 사례 쭉 설명을 주셨는데 이 기후 위기는 우리 삶과 또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기후 위기가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총선 이렇게 뭐 두루두루 뉴스를 보다가 생소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어떤 단어요? 혹시 앵커께서는 기후 유권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후 유권자.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기후 유권자. 그러니까 어느 이제 환경 단체에서 기후 정치 바람이라는 이 환경 단체에서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네. 기후와 환경 의제를 중시해서 투표하려는 유권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기후 유권자라는 용어를 좀 썼다고 합니다. 기후나 환경 의제를 중시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하, 예. 그래서 그런 유권자. 이유 때문에 투표를 하려고 하는 유권자들.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나 전 인류가 이런 지금 기후나 환경 문제를 또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이 환경단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응답자 17,000여 명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도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첫 번째는 인구 문제고 예. 두 번째가 이제 기후 위기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구 문제, 두 번째 기후 위기.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도 기후에 대해서 많은 인식이 이제 높아진 거죠. 인식이 많이 높아진 거죠. 예. 앞으로는 점점 더 할 테고요. 기후 위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관심 있어서 그러면은 이번에 그 총선 때 주요 정당들은 어떤 그 기후 공약을 냈는지 이렇게 살펴봤더니 예.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있는 기후 대응 기금을 2조 4천억에서 앞으로 3년 뒤에 5조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획기적인 자금 확대 방안을 냈고, 예. 그리고 이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과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이 기후 위기하고 연계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원전을 좀 폐기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는 나라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원전 폐기를 고수했다가 역풍이 불었던데, 원전 고수는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게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 국민의힘이 상설 기후 위기 특위를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요거는 조금 주목할 만합니다. 실천만 된다면요, 괜찮네요. 그렇죠.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1야당인 민주당은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 민주당은 이거는 이제 기후 에너지부. 네, 이거는 지난 대선 때에도 나왔던 공약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번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3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나온 바가 없어서 어떻게 실력을 입증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후와 관련해서는 이제 녹색당, 정의당 쪽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좀 획기적인 공약을 냈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가장 더운데 이 기간 중에 너무 이제 폭염이 심하면 2주 정도를 이제 생산 활동을 중지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2주 정도 아주 그 폭염기 때.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이름하여 폭염기 2주간 전국 기후 휴업제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거 상당히 좀 획기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더울 때 이제 건강도 보장하고 환경이익도 막겠다는 그런 거고. 좀 뭐 여기 이 정당은 또 녹색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모두 중단. 그리고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 실현과 같은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기후 의제가 좀 이제 정치권에도 조금 이제 각성을 일으켰고 예. 기후 유권자들도 좀 더 주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대의 양당과 또 녹색 정의당의 공약까지 이렇게 쭉 살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우리 오래전부터 하나뿐인 지구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지구가 지금 신음하고 인간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3월 말 벚꽃이 대체 피지 않아가지고 벚꽃제를 하는 게 머쓱해졌고 또 사과가 흉작이어서 금값처럼 지금 오르고 있고 지금 웬만한 환경에서는 농사가 잘 된다는 감자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필연적으로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개인대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기업은 이제 이윤보다 앞서서 기후 정의를 맨 앞에 두고 경영을 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의 삶과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인류의 6번째 대멸종을 자처하는 그런 세대로 남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